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70대 활력남 널청춘입니다. 오늘 저는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즐겁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그 노하우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물론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이 모두 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쟁취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은 환호하고 의기양양해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패배한 자들은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공기와 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몸의 건강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가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또 혼자서 스스로 걷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격한 조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격언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삶의 여건이 아무리 풍족하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한들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신세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몇 살에 유명을 달리한 줄 아십니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가 그 많은 재산과 명예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창 일할 나이인 56세에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 삶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 있다지요. 건강에 관한 책을 읽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돈으로 다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만은 살 수 없다 등등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들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기회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죠. 뼈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 하니까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려 유독하게 되었다거나 세상을 하직하셨다라고. 참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바로미터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세 가지 바로미터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인 바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정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운동을 통하여 일정한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므로 식욕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둘째, 운동을 통하여 적정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혈관의 노폐물을 감소시키고 심근 강화로 심장 운동을 원활히 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므로 숙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운동을 통하여 평상시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므로 식욕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운동 시 복부와 장에 자극을 주게 되므로 배변 또한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히 중한 질환이나 큰 부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병원 신세를 지고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적으로 다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입니다만은 저의 경우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고 있으며 수면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침해서 새벽 4시, 5시 사이에 기상하고 배변도 하루에 1, 2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몸의 컨디션이 제 50대 시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운동의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일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셨던 시절이라 생활 패턴이나 여건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컨디션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88kg이었는데 현재는 72에서 73kg 정도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15에서 16kg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중 감량하려고 의식적으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얼굴만 늙었지 몸은 젊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재의 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저 혼자 누리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널리 알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유튜브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저 자신이 고관절과 허리 부상에 의한 불정으로 왼쪽 다리가 저려서 2년여 가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크게 고생하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운동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과 고관절 골절로 3년여간 병상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제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어머님 간병과 병문안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고 저 자신도 건강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종합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진료 과목별로 대기실이 항상 만원인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 국민 각자가 병원 신세만 지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건강 100세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늘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애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못지않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고 건강관리해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선배 여러분들이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운동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연륜도 훨씬 더 많이 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운동과는 아예 담쌓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기본 자세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동하실 때 간과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부주의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 만약에 하나 부상이라도 당하시게 되면 운동을 아니하면 못하게 되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 또는 다른 원인으로 다치시게 되면 상당 기간 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치료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맨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어색하고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동하여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육들이 굳어있고 관절 부분도 부드럽지 못할 경우가 많은 만큼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 호흡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존하는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들은 보면 단순히 운동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본적인 호흡법이라든지 운동의 강도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운동을 할 때 적절한 호흡법과 각자의 체력에 맞는 강도 조절이 운동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은 우선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음식물은 땅의 기운을 받는 것이요 호흡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은 며칠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만 호흡은 단 몇 분만 멈춰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든 운동을 할 때든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운동하기 전에 실내 환기를 충분히 식혀야 하고 호흡할 때는 들숨, 즉 들이마시는 숨과 날숨, 즉 내쉬는 숨을 구분해서 하셔야 합니다. 평상시든 운동을 할 때든 호흡을 할 때는 우선 들숨은 무조건 코를 통하여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숨도 코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날숨은 코나 입 그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심호흡을 할 때는 입으로 내뱉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날숨을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들숨을 코로만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먼지 등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을 콧털과 콧 속의 점액질이 필터링을 해서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뿐만 아니라 콧 속의 점액질은 습도 조절, 그리고 모세 혈관은 온도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정상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2도이고 습도는 75에서 85%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시 호흡은 반드시 그 동작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시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서 덜숨을, 내려가는 동작에서 날숨을 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푸시업이나 윗몸 일으키기 운동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이 크게 더 들어가는 동작에서는 내려가는 동작에서 덜숨을, 올라가는 동작에서 날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동 시 특별히 유의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교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필히 숙지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면 향후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운동의 강도 조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사전 운동과 본 운동 두 가지로 대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운동에서는 몸풀기 운동 한 세트, 그리고 본 운동에서는 첫째 선자세 운동, 둘째 매트 운동, 셋째 아령 운동, 넷째 시트업 벤치 운동 등으로 크게 4세트로 분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에 언급한 총 60여 종류의 운동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다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며, 나아가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좋은 정보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운동법과 운동의 강도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앞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